자세한 태풍 상황 기상청 통보관을 지낸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궁금한 게 비가 이제 내일부터 남부지방부터 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태풍이 한반도에 내일부터 상륙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상륙 시점은 10일 목요일 시간으로는 한 새벽 3시경 될 거니까요. 어찌됐건 내일 밤부터는 그 태풍의 중심을 가지고 상륙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중심은 상륙 안 하더라도 태풍의 이제 그 전면에 반경이 한 300km 정도 되니까 예. 내일 밤부터 이제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 네. 중심이 상륙하는 시점은 10일 새벽쯤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태풍 경로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많은 태풍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경로인데요. 우선 그 오키나와 남쪽을 지나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변수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서 계속 한 이틀 정도 머물렀거든요. 제자리 걸음을 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힘을 잃기는 했지만 그 자동차로 말하면 급커브를 꺾듯이 이 태풍이 오른쪽으로 꺾었거든요. 태풍이 그 큰 공기덩어리인데 대부분 이렇게 어떤 원만하게 꺾는데 급커브를 꺾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동진을 해야 되는데 또 규슈 남쪽에 와서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을 하니까 다시 규슈 쪽으로 올라왔고 규슈를 관통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밀리고 중국에 처음에 태풍을 꺾게 만들었더니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나라 서에서 동쪽, 그러니까 목포와 부산 사이 한 가운데 상륙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긴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런 그 북한 쪽으로 이런 진로는 저도 처음 보는 진로입니다. 네. 예. 처음 보신다는 말씀인데 이 태풍이 더 서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서쪽 길어지면 이제 그 한반도 지금은 정중앙인데 그 소위 말하는 새만금 그 부안 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칠 가능성은 있는데 예. 여기서 저는 뭐 거기서 조금 더 한 5km, 10km, 뭐 20km 더 서쪽으로 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건 중심이 지금 예상보다 좀 서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나라 한반도 내륙을 통과한다는 게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권이 우리나라를 통하는 게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른다거나 그 부산 쪽으로 스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종단을 하거든요. 종단. 예.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최근에 이거 보면 그 태풍의 속도도 뭐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리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럼 이렇게 계속 갈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풍의 이동 방향이. 그럼 여기에 치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우리가 물을 부으면 어떤 낮은 고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네. 이 태풍이 갈 때 스스로 엔진을 달아가지고 어떤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밀어주는 힘이나 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는 그런 지향률을 따라가거든요. 예. 그게 처음에는 그 편동풍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방향을 꺾고 이제 이런 갈지자 걸음을 했는데 그런 어떤 태풍에 그렇게밖에 흐를 수 없는 그런 기압 배치, 그런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태풍을 예보하는 게 완전히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다 일로 오고 절대 그러지 않고 이 꺾는 것까지도 그 예상을 하잖아요. 자, 그만큼 이제 태풍 예보 그 어떤 기술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화면에는 이제 강도가 강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부디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상륙하면서 강도가 더 약해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약해져도 무슨 뭐 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상륙하면 태풍의 특징이 내륙에 상륙하면 그런 어떤 저항력 때문에 강에서 중으로 약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부근에서는 약해졌지만 지금 현재 한 중심 부근이 초속 35m 이렇게 불거든요. 그 약해져봤자 초속 25m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지나기 때문에 태풍의 강풍 반경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초속 15m 정도 불면 역시 그런 어떤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인데 이게 거의
서해에서 동해까지를 그냥 쭉 훑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속 25m 이상 부는 그 영역을 강풍 반경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서쪽에서부터 동쪽 우리 내륙을 그대로 그 강풍 반경에 내륙이 들고 그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뭐 미국의 토네이도로 뭐 집이 날아가고 막 이러는데 기상 현상 중에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한 현상이 태풍입니다. 예. 그 태풍이 우리나라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태풍을 보면 예전에 보니까 뭐 비가 많이 오는 태풍이 네.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이 있다. 이 특질이 있던데 이번 태풍은 예측할 수가 있나요? 네, 저는 뭐 비태풍 뭐 그 결과를 놓고 이제 그 강수량이나 바람 기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예. 태풍은 아까 말했듯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거든요. 태풍이군요. 예, 그래서 예. 이 비를 앞두고 이번은 바람이 약하니까 뭐 괜찮아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되고요. 예.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네. 지나고 보니까 예. 이번은 유난히 비가 많네, 유난히 바람이 강하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가장 피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거의 전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편서풍을 타고 강한 바람이 있고 또 자체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오른쪽이 위험 반원, 예. 왼쪽은 약간 바람을 깎아먹는 가항 반원, 안전한 지역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태풍이 중심을 지나고 그 초속 25m의 강풍 반경에 들거든요. 예. 우리나라 목포에서 부산이 한 300km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태풍의 반경이 강풍 반경이 한 200m 정도 되니까 전국이 다 위험한 지역에 들어설 거고요. 예. 여기서 어디는 뭐 서쪽은 좀 안전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체가 다 위험한 네. 그런 순간입니다. 네, 예. 전국이 다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태풍이 작게는 초속 15m에서 최대 초속 35m까지도 이제 바람이 불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또 시청자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거든요. 초속 예, 집이 날아가고 35m면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로 말하면 시속 한 110km 정도 되거든요. 자, 그 정도의 바람이니까 네. 초속 한 40m 정도 되면 그 무거운 기차가 바로 옆에서 불면 넘어갈 정도라고 하니까 초속 35m면 기와장 지붕이 날아가고 네. 그 가로수가 넘어지고 이런 정도의 그런 강한 위력을 가진 바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진로대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예.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태풍이 오는 시기가 대족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겹치면 더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거 그렇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만조기, 간조기가 하루에 2번씩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또 한 달 사이로 물이 빠지고 밀물 썰물이 있는데 예. 가장 높은 그런 대조기가 있는데 2003년 태풍 매미가 네. 마산으로 들이닥칠 때 대조기와 겹쳤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태풍이 많은 비를 내려서 내륙에 내린 물이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바닷물이 높은 대조기에 들어서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비로 지금 침수의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이 물이 빠지지 않고 막히면 더 이제 가중 그 피해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만조기와 겹치는 시기가 이렇게 태풍이 올 때 예. 왕왕 그러는데 그런 위험한 시기. 그래서 이번 태풍을 앞두고 우선 진로가 총체적으로 위험하다. 예. 그런 대조기를 또 겹치면서 위험하다. 2003년 마산에 엄청난 그 피해가 났었잖아요. 네. 예. 또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났고 이러는데 이번 태풍의 진로도 저도 이런 진로는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여튼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우선 그런 강풍 반경과 많은 비를 동반한다는 면에서 거의 10일 새벽에 상륙해서 약 하루 정도를 쭉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네. 비를 쏟아붓기 네. 때문에 하루에 뭐 300mm, 한 500mm 이 정도 비가 오면 예. 지난번에 장마 때 비 내린 게 한 3일에 한 5, 600mm 내렸거든요. 예. 또 하루에 군산 같은 경우는 한 390mm 내렸으니까 자 하루에 300, 400, 500mm 비가 내리면 지금 구조로는 어딘가 넘치고 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이 입추인데요. 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위가 좀 꺾일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더위는 주춤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식혀주기 때문이죠. 그런다고 해서 태풍이 한 11일 오전이면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멀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원해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또 뜨거운 공기가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메워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온은 한 최근보다 2, 3도 떨어지겠지만 33도 이상의 그런 폭염주의보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당분간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이 입추고 10일이 말복인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폭염특보는 계속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처서가 돼야 8월 한 하순경에 있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질 걸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또 가로수, 달리는 기차 이런 게 넘어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또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